안녕하세요. 클래스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카드의 핵심인 세트를 어떻게 만들고 또 관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트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습 자료인데요. 중요한 것은 학습할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도구, 테스트,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도구까지 함께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트는 accept, apologize, apology, 카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드들은 학생이 학습할 때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간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 카드는 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할 수도 있고 구간 단위로 모든 카드에 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한 카드만 따로 인쇄를 하거나 분리하거나 하는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트 제목을 입력하고 단어를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러면 뜻과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지금처럼 품사와 뜻을 함께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의미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의미를 자동 입력하지 않는 옵션도 제공을 해줍니다. 방금은 이미지를 추천해 줬었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매번 입력할지 혹은 입력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 입력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입력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엑셀 자료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 번에 가져와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 자료에서 연결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바로 세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PDF 등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해 넣어서 중요한 단어만 이렇게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들만 추출해서 기본형으로 만들어서 바로 세트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각 단어들의 의미도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문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문은 먼저 이렇게 단어를 다 입력한 뒤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문 입력 버튼을 누르면 예문 입력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문을 입력해 두면 나중에 리콜학습이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예문에 빈칸 채워넣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단어 부분은 반드시 괄호로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문 영역에 괄호로 표시를 해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이 입력한 예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서부터 이제 활용된 빈도, 사용된 빈도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된 예문이니까 선택해서 하단에 보시면 수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의미 부분을 제거하고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속으로 계속해서 다른 예문을 입력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apology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트를 저장을 하면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find, good, 아까 입력했던 이미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를 만드는 방법은 방금처럼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혹은 기존의 엑셀 파일 등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세트를 이용을 해서 또 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아주 간단한 방법은 세트를 복제하는 건데요. 제가 세트를 복제하기 전에 첫 번째 구간에 별표를 일단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만 별표를 하고 새로운 세트로 이 세트를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다 복제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별표한 세트만 골라서 이렇게 복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세트를 다 복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슨 3라고 하는 세트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지금 보면 레슨 3 세트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로 만들어진 레슨 3 세트의 이름을 바꾸고요. 네, 그리고 세트를 만드는 다른 방법은 세트를 합쳐서 새로운 세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세트를 학습시키다 보면은 복습을 시키거나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세트를 합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세트 합치기를 선택을 해서 현재 있는 세트, 제가 지금 레슨 3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레슨 1, 2를 추가로 합쳐서 세트를 만들 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트를 합칠 때는 4가지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몇 개짜리 세트를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65개인데 이 중에서 30개만 추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비례 배분해서 세트를 추출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옵션은 각각의 세트로부터 제가 이제 10개씩만 추출해서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용하실 수 있고, 세 번째는 각 세트에서 별표를 했던 세트들만 추출을 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레슨 3 세트에는 별표를 했었는데 레슨 3 복제 세트에는 별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별표한 세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거 없이 전체 세트를 다 합쳐서 65개짜리 큰 세트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트를 만들고 각 세트에서 중복된 게 있다면 이렇게 삭제하실 수 있고요. 예, 새로운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슨 1, 2, 3라고 하는 새로운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트 분리인데요. 때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 세트가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세트 중에서 중등 필수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200개잖아요. 200개를 한 번에 다 학습하기는 좀 사실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적당량으로 나누어서 제공을 해줄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0개 세트를 35개씩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세트가 만들어져서 만든 폴더에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폴더 중에서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든 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든 폴더는 그야말로 제가 만든 모든 세트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폴더입니다. 이용한 세트는 제가 이용했던 세트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만든 세트는 제가 만든 세트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폴더와 다르게 만든 세트 폴더에서는 세트 삭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세트를 지우게 되면은 실제로 세트가 삭제가 됩니다. 제가 2개의 세트를 삭제를 해보면은 굉장히 빨갛게 표시가 되는데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세트 자체가 아예 지워지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이용한 세트에서 세트를 지우는 것은 실제로 이 목록에서만 지워지고 세트 자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해보면, 예, 그러면 이번에는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용한 세트와 만든 세트 폴더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폴더인데요. 제가 필요한 폴더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다 보면 세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제가 폴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등 영어 단어 4개 세트를 하나의 폴더에 묶어 보겠습니다. 폴더 만들기에서 중등 영어 단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세트를 추가합니다. 제가 만든 세트에서 4개를 골라서 추가했습니다. 네, 들어갔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계속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제가 필요한 세트를 더 담을 수가 있습니다. 레슨 1, 2, 3 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폴더에서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직접 세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씩 이동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로 한 번에 정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세트를 한꺼번에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폴더를 쉽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에 담은 세트들은 결국은 제가 필요할 때 클래스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클래스에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여기에 있는 모든 세트들을 다 제가 원하는 클래스에 한 번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폴더에 있는 세트들을 끄집어내서 필요한 클래스에다가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폴더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폴더를 트리 형태로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트리 형태의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폴더의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폴더명을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트리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우선 기존 폴더를 이름을 바꿨고요. 바꿨더니 이렇게 이제 트리 형태로 나왔죠. 두 번째 폴더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우에 항상 공백이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트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폴더 개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세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레슨 1 같은 경우에는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비공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세트를 열어서 권한을 확인해 보면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 세트를 공유하려면 반드시 공개로 설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보면 비공개 표시가 사라졌죠. 네, 방금처럼 하나씩 공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세트를 골라서 한 번에 일괄 공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세트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 폴더를 한 번에 다 공유하실 수도 있는데요. 폴더 설정에 보시면 이렇게 비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해주려면 폴더 설정에서 공개로 바꾸시고 저장을 하면 이 주소를 전달해주면 다른 사용자도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폴더가 공유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세트가 비공개 상태라면 여전히 이 세트는 이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세트는 다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더에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카드 세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